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8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선생님과 함께한 7주 동안 시간 여러분 어땠나요?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적응하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으면 선생님도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history and tradition, 역사와 전통에 관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리뷰해 볼게요. Let's review. Ancient, ancient. Custom, custom. Destroy, destroy. Develop, develop. History, history. Improve, improve. Modern, modern. Past, past. Remain, remain. Ruin, ruin. Slave, slave. Tradition, tradition. 지난 시간에 배운 12개의 단어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단어를 잘 암기할 수 있는 그 암기 비결 얘기해 줘야겠죠? 단어 암기 비결 그 세 번째는요. 큰 소리로 고함 치듯이 단어를 암기하라 라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언제나 매강 마지막에 listen and repeat을 하는 이유도 바로 큰 소리로 암기하면 단어가 잘 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점 명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listen and repeat 참여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요.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그 과학기술에 관한 단어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단어들 시작해 볼게요. Words of the day. Artificial, artificial, artificial.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아주 똑같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artificial, 인공의, 인위적이라는 단어이죠. 자, 선생님이 우선 인공의, 인위적인, artificial 적어볼게요. artificial. 자, 이 형용사는 말이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우선 오랫동안 꽃을 보기 위해, 꽃은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오랫동안 보기 위해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조화죠. 조화는 뭐라고 하냐면요. artificial flowers. artificial flowers라고 합니다. 또한 이가 안 좋은 어른들을 위해서 의치를 만들었습니다. 의치는 바로 artificial tooth, artificial tooth라고 하고요. 자, 한 표현 하나 더 알아볼게요. 컴퓨터나 로봇 등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삽입하는데요. 그 인공지능은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뜻이 되죠. artificial이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형용사로 인위적인, 인공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지금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이와 반대되는 표현은 바로 natural, natur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의, 자연의, 타고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artificial과 반대되는 뜻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artificial을 이용해서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짜 꽃 같나요? 아니면 가짜 꽃 같나요? 이 꽃들은 바로 조화입니다. 그것들은 조화이다 라는 문장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요. They are artificial flowers 라고 만들었습니다. They, 그것들은요. artificial flowers, 조화이다. 아까 조화라는 표현 배웠었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Advance, advance, advance.
advance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도 advance라고 하고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태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 전진해도 advance라고 해요. 바로 전진하다, 진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진, 진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advance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advance는 동사로 전진하다, 진보하다, 명사로 전진, 진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러면 예문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Science has made advanc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Science 하면은 바로 이번의 주제, 과학이죠. 과학이요. has made advance. 무엇을 이룩했다고요? 바로 진보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진보. 바로 명사 형태로 쓰였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기술이 진보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advance를 이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동사 형태로 쓰였고요. 기술은 말이죠. 바로 이번에 주제, technology. 이미 진보했으니까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요. has advanced. Technology has advanced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살펴볼게요. advance의 수거적 표현 in advan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리, 앞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Make reservations a week in advanc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Make reservation 하면은 예약을 하다라는 의미고요. A week in advance. 일주일 미리 앞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라라는 의미죠. 그럼 이 표현 in advance 영작해보면요. 저는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했습니다. 또한 예약했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make reservation이 아니라 book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저는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했습니다. 저는 주어 I 예약했답니다. 과거 형태가 쓰여겠죠? I booked 몇 달 전에요. months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in advance. I booked months in advanc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convenient, convenient, convenient.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삶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자동차의 발명으로 아주 먼 곳까지도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조리기구의 발명으로 음식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편리한이라는 단어는 바로 convenient라는 단어입니다. convenient, 형용사로 편리한이라는 뜻인데요. 이와 반대되는 말은요. 바로 convenient 앞에 접두사로 in, 반대를 뜻하는 in이 붙어서 inconvenient 하면은 불편한이라는 뜻이 돼요. convenient하고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convenient의 명사형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 명사형 적어주도록 할게요. convenient의 명사형은 말이죠. 바로 convenience라는 뜻이고요. 자, 명사 형태로 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nvenience를 사용한 몇 가지 표현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밥하기 싫을 때 그냥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들, 바로 뭐라고 하죠? convenience food라고 하는데요. convenience foods는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식품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텐데요.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상점, 바로 편의점이라고 하죠. 편의점도 바로 convenience store라고 합니다. 편의점이라는 표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아주 많이 출출하거든요. 출출한데 빠르게, 편리하게 만들어 먹을 음식 없을까요? 자, 그림 볼게요. 네, 바로 여기 토스트가 있습니다. 토스트는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럼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아주 요리하기 편리하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This food is convenient to cook 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자, this food, 이 음식은요, is convenient, 편리하대요. 뭐 하기 편리해요? To cook, 요리하기 편리하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discover, discover, discover.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discover는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미국 대륙을 누가 발견한지 아세요? North America was discovered by Christopher Columbus.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는요, was discovered, 발견되었답니다. by Christopher Columbus. 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서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표현 몇 가지 비슷한 거 챙겨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선 우리 같이 한번 봐요.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금 배운 discover가 있겠죠? discover는요, 모르던 것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예문을 들어보면 discover a planet, discover a planet 해서 planet은 행성이거든요. 행성, 모르던 행성을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두 번째, 발견하다라는 뜻은 가장 많이 쓰이는 find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일반적으로 발견하다라고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문 한번 읽어줄게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I found a dollar bill on the street. I found a dollar bill. dollar bill 하면 1달러짜리 지폐를 I found, 발견했대요. on the street. 어디에서요? 거리에서요. 자, 이런 표현이 쓰이고요. 세 번째로 발견하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detect. detect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오류나 결점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detect error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error 하면은 뭐예요? 오류죠? 잘못된 점을 detect, 발견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똑같은 발견하다라고 해석이 되더라도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인다는 점 지금 한번 챙겨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electronic, electronic, electronic. 이번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명사 형태 electron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electron. 의미는요, 명사 형태로 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바로 이 electron에 I, C가 붙어서 electronic, 형용사 형태로 전자의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우리 이 electron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네, 바로 이메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메일이 어떠한 표현의 줄임말인지 알아요? 바로 electronic mail이래요. 선생님이 electronic mail 적어볼게요. 이메일은 electronic mail의 줄임말입니다. 바로 전자메일이란 뜻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자계산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계산기는 calculator고요. 전자계산기는 electronic calculator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 이용하는 전자사전이네요. 전자사전은 뭐라고 하냐면요. 똑같이 다시 딕셔너리긴 하는데 어떤 딕셔너리요? electronic dictionary가 되겠고요. 네 번째 그림 볼게요. 네 번째 그림은 책인데요. 페이퍼,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바로 전자로 된 책이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electronic book. electronic에서 E의 줄임말이 이북으로 쓰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전자 키보드네요. 피아노인데요. 전자로 움직이는 피아노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electronic piano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electronic, 전자의라는 형용사의 쓰임을 봤고요. 선생님의 취미는 피아노 치기라서 얼마 전에 전자피아노를 구입했어요. 나는 전자피아노를 샀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I bought an electronic piano 라고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I bought,
바로 buy의 과거 형태죠. I bought. 나는 샀어요. 무엇을요? An electronic piano. 전자 키보드를 샀습니다. 전자 피아노를 샀습니다. electronic.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in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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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배울 단어는 바로 invent, 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지금 그거 구별해 볼게요. 발견은 말이죠. 우리가 모르던 것을 새롭게 찾아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단어 discovery 있었고요. 그러면 발명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직접 생각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낸 것이래요. 그래서 바로 invent죠.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바로 전구를 발명했을까요? 발견했을까요?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Light bulbs were invented by Thomas Edison. Light bulbs, 전구는요, were invented, 발명되었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었답니다. 이처럼 토마스 에디슨은 바로 발명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invent, 발명하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단어 볼게요.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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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단어를 지금부터 볼게요. 방법이라는 단어에는 method, way, manner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method는 말이죠. 교수법, 연구 등의 논리적으로 조직된 방법을 뜻합니다. 즉 논리성을 지니는 방법이죠. 그래서 teaching method 같은 표현이 쓰여요. 바로 교수법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way라는 방법인데요. 자,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뜻이 넓은 일반적인 말입니다. 예문을 보면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manner입니다. 개인적인 또는 독특한 방식, 방법을 일컬어요. 즉, 고유한 방법, 어떤 특성을 지니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A strange manner of speaking. 별난 말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의 방법은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선생님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believe this teaching 밑줄 is very good. I believe, 나는 생각해요. This teaching 방법, 여기엔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Teaching method, method가 되겠죠? 이 교수법이 is very good,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Teaching method,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 논리성을 가지는 방법은 method라고 했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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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ble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자, 우선 port, 운반하다라는 뜻과 두 번째 able, 무엇 할 수 있는, 무엇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즉 무슨 뜻이 되겠어요? portable, 운반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ortable은 즉 휴대용의, 이동이 가능한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portable 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표현 볼까요? portable computer 해갖고 이동할 수 있는 컴퓨터, 즉 뭐예요? 노트북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portable TV, 이동할 수 있는 TV, 휴대용 TV. 다음 볼게요. portable radio에서 이동할 수 있는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 portable phone, 항상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전화기, 핸드폰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portable CD player 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일컫습니다. 이 표현들은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portable 살펴봤고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영작 하나 해봐요. 이 남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바로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는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He is working. 그는 일을 하고 있대요. On a portable computer. portable computer,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portable이었고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scientific, scientific, scientific,
계속해서 첫 번째 주제인 Science and Technolog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ce는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Technology는요, Science를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한 것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하고 Technology 한번 살펴볼게요. Technology는 과학 기술이란 뜻으로 Science를 실용적으로 사용한 Practical Science, 바로 실용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문장 하나 독해해 볼게요. It's a wonder of modern technolog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t's a wonder, 그거는 놀라움이래요. 무엇의 놀라움이요? 무엇의 기적이요? Of modern technology, 현대 과학 기술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또 한 문장에 독해해 보겠습니다. Technology will improve more and mor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방금 배웠듯이 technology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과학기술은 will improve. improve는 향상될 것이래요. more and more.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향상될 것이랍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문장인데요. 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한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주어부터 잡아볼게요. 주어는 바로 과학기술, technology가 되겠죠? technology. 변한대요. 변하다는 chang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 현재 진행형을 써서 is changing. 어떻게 해요? fast. Technology is changing fast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technology에 관한 단어였고요. 더불어 우리 science, 바로 과학이라는 표현의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쓰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바로 scientific, 과학적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어떻게 쓰이냐면요. scientific, 아까 방금 배웠던 method에서 scientific method 하면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tool, tool, tool. 망치, 칼,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tool,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는 바로 tool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이 tool, 도구를 이용한 속담 한 개 여러분에게 알려줄 텐데요. 어떤 속담이냐면요.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A bad workman, 일 못하는 목공이요. always, 항상 blames his tools, 그의 연장을 탓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빗대보면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은 잘 모르고 뭐 예를 들어 문제집이 안 좋았다 또는 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줬다 문제가 이상했다 하면서 항상 다른 상황을 탓하는 것을 이 속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이 속담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 봐야겠죠? 두 번째 주제는 The Earth and the Universe예요. 그러면 우리 Words of the Day Part 2 시작해 보겠습니다. Words of the Day,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이번에는 109번과 110번의 단어를 함께 다룰 텐데요. 우선 이 단어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근을 하나 알아야 돼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astro나 astro라는 접두사입니다. 이것은 별을, 바로 그리스어로 star를 뜻한대요. 자, 그럼 우리 이 표현들을 사용한 여러 가지 단어들 함께 다뤄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asteris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별표를 뜻하죠. 똑같이 aster라는 접두어를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astronomy라는 문장이 있네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천문학, 천문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astronomer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것은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고요. 또한 여기도 astrolog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점성학, 점성학. 모두 별을 뜻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astronau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 비행사,
우주 비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는 건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럼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보세요. 얼마 전에 우주인으로 선발된 고산 씨입니다. 이분은 바로 우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럼 우리 이분을 모델로 해서 영어로 문장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그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되어 우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His dream is to be an astronaut and go to space 라는 문장입니다. His dream, 그의 꿈은요, is to be an astronaut.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and go to space, 우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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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osphere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두 번째는 어떠한 장소의 공기,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의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이것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atmosphere가 쓰인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the earth's atmosphere 하면 the earth's, 지구의, 그래요. 여기서는 대기로 쓰였고요. 두 번째, A refreshing mountain atmosphere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장소가 나와 있네요. 신선한 산의, 그래요. 여기서는 바로 공기로 쓰였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e atmosphere of a meeting. 자, 미팅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의, 그래요. 미팅, 그 미팅의 분위기라고 쓰였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atmosphere였고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그림 보면서 영어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옆에 보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가스는 these gases 오염시킨대요. 오염시키다 라는 동사는요, pollute가 있는데요. 자, pollute 무엇을요? 대기를 오염시킨답니다. 방금 배웠던 단어 atmosphere를 써줄게요. These gases pollute the atmosphere까지가 이번에 알맞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atmosphere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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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explorer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To travel to an area or a country in order to learn about it 이라고 써있네요. To travel, 여행을 한대요. 어디를요? To an area, 어떠한 지역이냐요? A country, 나라를 여행한답니다. 왜요? In order to lear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요. 바로 탐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explorer입니다. Explore. 그러면 우리 영작해 볼게요. 그들은 강을 탐험했다. 자, 주어부터 잡아봐야 되죠? 그들은 they 탐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배우는 단어 explorer를 사용해서 과거 형태로 the를 붙여주고요. They explored 무엇을요? The river. They explored the river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explore 탐험하다에 동사의 동작자를 뜻하는 어미 er를 쓰면요. 바로 탐험가라는 뜻이 되는데요. explore 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발음을 위해서 이 하나는 떼어줬고요. 해석해 볼게요. Three explorers went to Amazon to explore the jungle. 자, 3명의 탐험가들이 went to Amazon. 아마존에 갔답니다. To explore the jungle. 정글을 탐험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explorer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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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earth라는 단어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arth라는 단어는 말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가지씩 써줄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A planet that we live on. A planet, 행성이랍니다. 어떠한 행성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래요. 즉, 그래요. 지구가 되겠죠? 두 번째, Earth의 뜻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텐데요. 문장 하나 써볼게요.
I covered it with earth 라는 문장을 써봤어요. 자, 나는요, covered it. 그것을 덮었대요. 무엇으로요? with earth. earth로 덮었답니다. 여기서는 바로 흙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자, earth의 세 번째 표현도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짚어줄 텐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earthquake. earthquake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earthquake라는 단어는요, 지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명사고요. 자, 이 지진이라는 것은요, 땅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기서의 earth는 바로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earth의 의미 세 가지 선생님하고 살펴본 것. 첫 번째는 지구, 두 번째는 흙, 세 번째는 땅.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문장 또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지구와 달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회전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요.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라고 만들었어요. The moon. 달은요, goes around. 돈대요. 어디를요? The earth. 지구 주변을 돈다고 합니다. earth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살펴볼게요.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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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의 사과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중력의 존재였습니다. 중력, gravity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나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볼게요. The force, 바로 힘이래요. 어떤 힘이냐면요. which causes things to drop to the ground. 땅으로 어떤 물건들을요, 떨어지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합니다. 즉, 중력은 어떤 것을 땅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힘이래요. 어떤 게 됐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가 이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중력의 힘이죠. 근데 중력은요, 우리가 우주로 나가게 되면 무중력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무게를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중력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gravity 앞에 none. 부정을 뜻하는 none이 붙어서 non-gra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non-gravity는 바로 zero gravity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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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등 바로 이런 것들을 planet, 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행성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번 그림 보시죠. 자, 여기에 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의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는 바로 solar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This picture shows the 8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This picture, 바로 이 사진은요, shows, 보여준대요. The 8 planets, 8개의 planet은 이러한 행성들을 뜻하고요. 8개의 행성을 보여준대요. In the solar system, solar system은 바로 태양계입니다. 태양이라는 단어, 태양의라는 단어 몇 번에 있냐면 117번에 있거든요. 이 단어와 연계해서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태양의 solar를 사용한 또 다른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실 텐데요. 여러분들 양력, 음력 이런 표현 들어봤죠? 태양의 주기로 날짜를 계산한 것을 바로 양력이라고 하고요.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한 것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는 표현은요. A solar calendar 하고 얘기를 하고요. 음력이라는 표현은 a lunar calendar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두 가지 표현도 참고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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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ellite라는 단어는요. 바로 위성을 뜻해요. 위성이 뭡니까? 어떠한 행성이나 별의 주위를 도는 것을 바로 위성이라고 하죠. 위성, satellite 기억해 두시면서요. 우리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satellite, 위성, 즉 artificial satellite, 인공위성을 만들었대요.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Koreans made artificial satellites. Koreans, 한국 사람들은요, made, 과거 형태죠? 만들었대요. 무엇을요? artificial satellites, 인공위성을 만들었답니다. artificial satellites, 인공위성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space, space, space. 태양, 지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성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주,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는 또 다른 표현으로 the universe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우리는 무중력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뚱뚱한 사람들이 우주로 가더라도 몸무게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문장 이용해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Everything doesn't have weight in space. Everything, 모든 것들은요, doesn't have weight. 무게를 가지지 않는데요. 어디서요? In space, 우주에서요. In the universe 하고 얘기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멀리 우주에 있는 것을 관찰하려면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이라고 하죠. 망원경은 telescope라고 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단어도 책에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 외워두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단어였습니다. 오늘의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Let's practice.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44페이지에 2번 문제 뽑아봤는데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그림을 봐요. 우주비행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Neil Armstrong was an 밑줄 who landed on the moon for the first tim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was an 우주비행사였대요. astronaut. 어떠한 우주비행사였냐면요. Who landed on the moon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landed on the moon.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었죠? 두 번째 볼게요. 어떤 행성이 있네요. Jupiter is the largest planet in our 밑줄 system. Jupiter, 바로 목성이고요. 목성은 가장 largest, 큰 planet, 행성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In our solar system, 우리 태양계서죠. In our solar system까지 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the astronomer is looking into a 자, 밑줄. 자, astronomer라는 천문학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바로 망원경을 보고 있죠. 망원경은 telescope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오늘의 단어 마무리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의 단어 양이 조금 많아서 힘들었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예고부터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Resources and Object, and Animals and Planet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다룰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EBS 웹사이트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